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국제 암시장에서 마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물건이 뭔 줄 아세요? 딱 떠오르는 건 위조지폐, 총기류, 아니면 폭탄? 아니요. 뜻밖에도 정답은 예술품이에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전 세계 도난 미술품의 규모는 연간 6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우선 이 도난당한 예술품들은 은밀하게 암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구매자들은 이게 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구입을 하죠. 그만큼 가치와 희소성이 큰 것도 많지만 예술품은 특성상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유권 입증이 힘듭니다. 그래서 수집가들에게는 이 예술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진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술품 암시장의 중심에는 그림뿐만이 아닌 고대 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굴꾼들이 유적지에서 훔쳐온 유물이 암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가장 값비싼 유물로는 주로 이집트에서 도굴된 물건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미라나 장신구가 거래가 된다는데요. 근데 미라까지요? 좀 소름 돋죠? 2000년 10월 파키스탄 암시장에 한 고대 미라가 매물로 등장합니다. 당시 파키스탄 경찰은 은밀한 촛불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고 즉각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다행히 관련인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판매자 알리 아크바르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에게 이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 미라 구했냐 이러면서 추궁을 해요. 도굴한 거라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크바르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자신은 그저 이란의 한 남성으로부터 밀거래를 의뢰받을 것뿐이래요. 자기는 단순한 중개인이라는 거죠. 아크바라에 따르면 이 미라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샤리프 샤바키로라는 이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한 도굴을 한 게 아니라 지진이 나서 갈라진 땅 틈 사이에서 우연히 미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크바르에게 이 미라를 대신 팔아주면 금액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요.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우선 미라가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장소는 파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발루치스탄주, 이란과 접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두 사람이 암거래를 계획했던 거예요. 얼마 후 경찰은 이곳에 보관 중이던 미라를 압수했고 곧장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미라가 도착한 후 박물관 관계자는 먼저 미라의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미라가 아닙니다. 얼굴이 다소 상기되어 보였어요.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는 이 미라가 페르시아 공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미라에는 화려한 황금 양식이 되어 있었는데 시신은 고대 이집트 스타일로 방부 처리가 되어 있었고 그 위에 금박이 입혀진 상태였어요. 거기에 황금 마스크와 왕관까지 씌워져 있었고요. 미라가 누워 있었던 곳은 커다란 나무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에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아후라 마즈다, 창조의 신 얼굴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더 결정적인 증거는 관에 적힌 페르시아 서령 문자였습니다. 그 문구를 해석해보면 나는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 크세르크세르 1세의 딸 와르데 가운하다. 고대의 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건 주군이, 즉 미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럼 공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고학계가 들썩였습니다. 왜냐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실 미라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의 이론은 뒤엎거나 혹은 세기의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미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페르시아 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죠. 한편 미라의 등장과 함께 외교적인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 미라를 두고
페르시아 왕족의 유물인 만큼 이란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심지어 유네스코 중재를 받아서 공주를 되찾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반면 파키스탄은 아이, 파키스탄 영토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소유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까진 이해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이 미라에 대해서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알아봤더니 탈레반이 미라를 최초 발견한 것이 우리 쪽 영토라더라 이러면서 뜬금없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나라가 공주의 미라를 두고 대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고고학계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미라의 주인공이 고대 페르시아 공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학계가 기존의 의견을 뒤엎은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군데 황금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이란과 파키스탄이 소유권을 가지고 대립할 당시에 이란의 문화유산 대표단이 미라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라 가슴 위에 덧대어진 황금색 판에 주목을 했죠. 그곳에 공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페르시아식이 아니에요. 그녀의 이름은 와르데 가우나를 그리스식 표기인 로도구네로 잘못 적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란 관계자들은 이 페르시아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새긴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더 수상한 건 다소 엉성한 만듦새였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는 보통 이집트 기준으로 콧구멍을 통해서 시신의 뇌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와 뇌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연골은 부서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 미라의 경우에는요, 그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미라에는 심장이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통 미라 작업을 할 때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들을 꺼내서 단지 안에 보관을 하는데 심장만은 미라에 남겨두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심장이 있어야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혹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도 미라에 가짜 심장을 만들어서 넣을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공주의 가슴은 어쩐 일인지 텅 비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라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무려 2600년 전. 보통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근육과 뼈 사이에 있는 힘줄 같은 조직은 썩어서 없어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페르시아 공주의 경우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힘줄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거 아닌가? 제작 시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런 의혹이 막 피어나는 와중에 결국 파키스탄 당국은 정밀 검사에 들어갔죠. 전문 인력을 모아서 CT 촬영을 하고 미라의 내부를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때 믿기 힘든 진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2002년 4월 조사를 총괄한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의 아스마 이브라임 조사관은 페르시아 공주의 진짜 정체를 밝혀요. 그건 바로 불과 5년 전, 즉 1996년에 사망한 여성 미라라는 거죠. 그냥 일반인 여성인이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는 신장은 143cm에 나이는 21살 이후의 성인 여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무언가 둔탁한 물건에 의해 척추와 골반뼈가 산산이 부서진 게 확인됐죠. 몽둥이 같은 둔기에 맞거나 혹은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애초부터 5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를 왜 고대 유물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게다가 이 여자는 왜 죽은 거고 죽어서도 어떻게 미라가 된 걸까요? 아니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이거 살인사건 아니에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누군지 모를 범인이 그녀를 살해하고 마치 페르시아 공주 미라로 일부러 시신을 위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정황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시신의 겉면을 단단한 붕대가 감싸고 있었는데 머리 쪽부터 이걸 풀어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머리카락이었어요. 밝은 금발이요. 그러면 피해자는
백인 여성 아닐까요? 정밀 화학 분석을 해봤죠?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아예 하얗게 표백시킨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도 시신을 억지로 노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장기가 제거된 복부에는 현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건조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고대 미라는 내장을 빼내고 시신을 염장해서 수분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범인의 내장이 있던 자리에 건조제를 잔뜩 넣어놔서 시신을 말렸던 겁니다. 오, 대단하죠? 전문가들조차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모든 작업이 범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 들였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특히나 박물관 관계자들 깜빡 속여버린 황금 장식이며 고대 문양의 나무관까지 생각하면 보통 정성과 전문성이 아닙니다. 역사적 지식은 물론이고 해부학적 지식까지 풍부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럼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수사당국은 범인은 분명 한 명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어요. 전문성이 있는 범죄자들이 팀을 꾸려서 벌인 행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미라로 위장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에 파키스탄 경찰은 일단 미라를 밀매한 아크바르와 샤리프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어요. 더 이상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웠죠. 아니 그럼 죽은 이가 도대체 누군지 먼저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5년 전에 죽었으면 DNA 조사 같은 게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대의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에는 보통 치아를 통해서 나이나 인종 같은 걸 정보를 얻어내는데 이미 여기에 미라가 된 시신은 이미 치아가 몽땅 다 뽑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범인들의 치밀함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도 경찰은 확보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두개골 크기와 얼굴 뼈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모아서 가상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실종된 여성들의 목록을 모조리 뒤져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페르시아 미라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2000년 당시 페르시아 공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이번에는 페르시아 미라라고 불리는 미라 두구가 예술품 암시장에서 약 79억 원에 판매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서 미라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분석해보니까 문제의 두 개의 미라 역시 페르시아 공주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상태였어요. 즉 79억 원짜리 고대 미라가 아니라 그냥 현대인의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왜 미라를 만들려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돈. 예상대로 파키스탄과 그 주변국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굴꾼들이 시신을 빼돌려서 미라로 만들어서 암매장에 내다 판다는, 거기에 아예 가짜 미라 공장을 세웠다는 카더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수사는 몇 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범인도 피해자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2005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공식적인 수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 시신은 자선단체로 인도되었고 2008년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피해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모를 암흑외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됐죠. 이제 그녀는 안식을 좀 취했을까요? 희귀하고 가치 있는 예술품들을 손에 넣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예술품의 암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추악하게 변하더니 이젠 누군가의 시신까지 예술품으로 둔갑하고 있는 게 참 씁쓸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고대 미라로 포장된 사체가 어딘가로 거래되고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